대구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3년 전에 발의됐지만 대구시 반대와 시의회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며 대구시의회에 요청한 개혁 입법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고 심지어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해도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만 지난해 2,200명이 넘었습니다. 공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써야 하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극소수만 혜택이 가다 보니 밤에는 상당수 중증 장애인들이 나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고요.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강한 소낙비가 예상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에 외출하실 땐 항상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 많게는 100mm 이상으로 이번에도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도, 안동 22도, 김천도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32도, 김천은 3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소나기 소식과 30도 선의 낮 기온 계속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을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관련 조례가 3년 전에 발의됐지만 대구시의 반대 그리고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예산이나 사업 계획 같은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발언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노사 갈등을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서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0개 시도에 도입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도 지난 2018년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근로자 80명이 넘는 출연 출자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례안대로면 대구 도시공사와 대구 의료원 등 8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대구시 요청으로 심의 자체가 유보된 채 3년 넘게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해 줄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거 상정을 안 한 거죠.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상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침해하고 공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부 사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사회는 현 상황에 대한 대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노동이사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일방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므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구 시민 원탁회의에 의제로 올리려는 겁니다. 내년 7월 이대로 8대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처럼 대구시의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조례는 노동이사제뿐만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며 대구시의회에 요청한 개혁 입법들도 줄줄이 무산되고 있고 심지어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해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식물의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해 다른 지역의 좋은 조례를 대구에 도입하자는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대구시 의원에게 청원한 뒤 실제 조례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장이 감사관을 임명하는 대신 외부 인사의 합의로 감사나 징계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과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조례안까지 두 건이 대구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조례는 대구시장이 거부하면서 조례 제정 절차가 멈췄고 사회적 책임 조례는 8달째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좋은 돌봄 조례와 취약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조례,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구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대구시 의회는 의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입법 청원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대구시 의회가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사전 협의를 명분으로 시간을 끌거나 아예 무산시키려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뷰로 설립과 엑스코 제2전시장,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구시 의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집행부가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다른 시도에서는 상식이 된 정책조차 번번이 무산되고 정책 집행이 잘못돼도 대응조차 못하는 이유는 뭘까? 특정 정당이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회를 수십 년 독점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주고 수용하면서 또 집행부가 그 의원에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딴 데보다도 대구가 더 심할 것이다. 대구시를 감시 견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대구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철거 등의 건설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지난해 2,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써야 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떨어진 거푸집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현장에는 안전 난간이나 안전 통로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금액의 1.2%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나 민간 사업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법 요율과 똑같은 안전관리비를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도급자가 법 요율대로 안전관리비를 쓴 뒤 정산을 요구하면 원 도급자가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사의 10%가 100원 중에 10%니까 10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주고 100원 중에 1원만 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맨날 얘기해요.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고 남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엔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지청장이 건설사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때 접대비로 쓴 돈은 모두 안전관리비에서 나왔습니다. 관급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고 이제 안 쓰면은 돈을 반납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앞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안전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안전관리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해 1,000건이 훌쩍 넘습니다. 이러는 사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200여 명이 다쳤고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 사항은 근로감독 매뉴얼에서 빠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온종일 서비스를 받는 중증 장애인은 극소수, 대부분은 활동 지원사가 퇴근하는 야간에는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매일 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인 36살 송정현 씨는 양팔과 다리를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송 씨가 집에 도착해 바닥에 눕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분. 휠체어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리프트 기구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 씨에게는 머리를 감거나 물을 마시는 일도 혼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쌤들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물 한 잔이 저한테는 생명수에. 송 씨처럼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은 화장실을 대신해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활동 지원사가 없는 밤 시간에는 대소변이 찬 기저귀를 10시간 넘도록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변에 본체로 있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샌드 없는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그냥 고문받는. 피부 습진과 고열,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출근하면 송 씨는 빨리빨리를 자주 말합니다. 기저귀를 빨리 벗겨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엉덩이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송 씨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떼약볕 아래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아파갖고 뒤집어지게 한숨만 놔줍니다.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힘들어야 되니까요. 올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거주 기간 점수를 배점해서 이제 이게 반영이 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에서는 13명의 중증 장애인에게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지원에서 배제되는 중증 장애인은 매일 밤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 전체 시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델타 변이가 지역으로 확산되는지를 파악해 방역과 감염자 치료 대책, 백신 접종 방향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6월부터 지금까지 질병관리청과 함께 도내 양성 판정된 109건의 시료를 대상으로 알파형과 베타형, 감마형 변이 검사를 실시해 알파형 8건을 확인했습니다. 대구 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 방학식을 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230여 개 초등학교 가운데 220여 개 학교가 오늘 방학식을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의 70% 정도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2학기 개학은 초등학교는 다음 달 26일에 하는 곳이 많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개학일이 다양합니다. 네, 토크 뉴스입니다. 요즘은 간단한 장보기조차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느낀 대형 마트들이 온라인 배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장이 부산에도 등장했습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매장 천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위로 상품이 담긴 바구니가 차례로 지나갑니다.
상품 분류별로 각 4곳에서 보내진 이 바구니들은 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배송을 위한 포장대로 모이게 됩니다. 메가마트 동래점이 영남권 최초로 선보인 풀필먼트 스토어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상품 입고부터 보관, 재고관리, 분류, 포장, 배송 등을 포함해 교환, 환불 서비스까지 가능한 매장을 뜻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배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효율적인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절감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동안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직접 물건을 찾아 가져와서 포장해 보내는데 평균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처리량이 기존 대비 5배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상품 준비 시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을 더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메가마트에 이런 자동화 설비가 꼭 필요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의 변신은 생존 전략입니다. 동래점은 부산의 핵심 상권이자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고 배송 간격을 줄임으로써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다른 업체들과 온라인 배송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메가마트는 동래를 거점으로 부산 전 지역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3년 안에 온라인 매출 구성비를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나 온라인몰 강화에 나선 롯데 등도 지금 유통업계의 초조함과 고민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봉입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끼와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재기발랄한 무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의 미래를 조망해보고 또 유망주도 발굴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려지는 무대라고 합니다. 광주 MBC 한신국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의 군중을 배경으로 열정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무용수들. 광주에서 싹튼 민주의 씨앗이 미얀마를 넘어서 아시아 곳곳으로 퍼지길 바라는 조선대 무용단의 공연입니다.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발레 등이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서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며 무용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대학들의 예술협력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올해는 조선대와 전남대, 호남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해서 청년 예술가들의 감각과 끼,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무대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무용, 연극 등 무대에 올려지는 다양한 장르 공연은 학교에서는 부족한 관객과의 소통의 장은 물론 미래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체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 유망주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예술대학 재학생들에게 창작의 장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지역 문화를 이끌 젊고 패기발랄한 청년 예술가들의 무대는 이번 주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치유를 돕는 마음봄센터가 대구 노변중학교 별관에 문을 엽니다. 마음봄센터에서는 상담교사와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4명이 상주하며 학교폭력 피해 초중고등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생이 센터를 나가 학교에 돌아가기까지 지원을 이어가며 부모를 위한 상담과 가족 캠프도 개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손병원 판사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A씨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에 대구시의회 이시복, 이영애 의원 2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시복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의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이영애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등 16건을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제안으로 추진하는 2022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6건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청년 공유공간 조성과 청년 금융교육 및 부채 상담, 청년 외식업 창업교육 지원 등 6건을 정해 다음 달 주민 참여 예산 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해서 정책을 세우는 주민 참여 예산 청년분과는 2019년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으로 도입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입니다. 오늘도 강한 소낙비가 예상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에 외출하실 땐 항상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 많게는 100mm 이상으로 이번에도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도, 안동 22도, 김천도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32도, 김천은 3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영천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영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3도, 구미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문경 31도, 구미 3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2도, 청송도 2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32도, 청송 30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소나기 소식과 30도 선의 낮 기온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